이렇게 더운 여름 시원한 물 한 컵 벌컥벌컥 마시는 거 그냥 평범한 일이잖아요. 근데 이 평범한 물 한 컵이 신장 환자분들께는 더위보다 더 위험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신장 환자분들 곁에서 일하면서 여름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. 저는 진짜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컵 벌컥벌컥 마셔보는 게 소원이에요.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? 이 소원 하나를 몇 년째 못 이루신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. 뭐 물 좀 마신다고 큰일 나겠어? 하실 텐데요. 수석 환자분들 물 한 모금은 다른 분들 물 한 모금이랑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런데 같은 신장 환자여도 수석을 시작하시기 전 신부전 단계이신 분들에겐 정반대 얘기를 해드려야 해요. 물을 참으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. 오늘 왜 이렇게 정반대인지, 그리고 그 답답한 갈증을 실제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저도 궁금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님의 영상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했어요. 여름철 과일, 칼륨 관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1편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신장 투석 관련 정보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투석 환자분들 소변량이 정말 다양하세요. 아예 거의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잔뇨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분도 계시죠. 근데 소변이 조금 나오신다고 해도 건강한 신장만큼 수분을 걸러내는 건 아니에요.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셔도 신장이 알아서 걸러서 소변으로 빼냅니다. 그런데 투석 환자분들은 이 배출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. 마신 만큼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이기 쉬운 거죠. 싱크대 배수구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물을 계속 트는 것과 비슷해요. 잔뇨가 있으신 분은 그나마 조금씩 빠져나가지만 아예 없으신 분은 물이 갈 곳이 혈관이나 폐, 심장뿐입니다. 투석과 투석 사이 체중이 건체중의 2.5에서 3%를 넘으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. 다음 투석 때 혈압이 뚝 떨어지고 어지럽고 심한 경우에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. 때로 아직 투석은 안 하시고 신부전 초중기 단계이신 분들은 완전히 반대예요. 물을 억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.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어요. 산소 공급도 같이 줄고 신장 조직이 손상돼서 여과 기능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신장 안 좋으니까 물도 줄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에요. 다만 이것도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니에요. 너무 적게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도 콩팥엔 부담이 갈 수 있어요. 이 단계에서는 보통 하루 1에서 1.5리터 정도를 적정선으로 봅니다. 부종이나 신부전이 같이 있으시면 얘기가 다르니까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. 카페나 커뮤니티 보시면 물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럴 때 보면 항상 의견이 갈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. 어떤 분은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만 늘려도 바로 붓는다고 하시죠. 한 분이 틀린 걸까요? 아니에요. 두 분 다 본인의 경험을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. 문제는 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른 몸 상태라는 거예요. 소변이 잘 나오시는 분과 거의 안 나오시는 분, 부종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물을 마셨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. 같은 신장 환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도요. 그럼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? 둘 다 정답도 오답도 아니에요. 정확히는 그 사람한테 맞는 얘기인 거고 나한테 맞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. 다른 분들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, 내 소변량이랑 내 붓기를 보세요. 이건 남이 대신 알려줄 수 없고 오직 나 자신과 담당 의사 선생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기준은 기준이고 이 더운 여름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목마름은 참는 것보다 속이는 게 훨씬 수월해요. 물 대신 얼음을 한두 조각을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보세요. 얼린 레몬 조각을 무는 것도 좋아요. 새콤한
평범한 맛이 침샘을 일으켜서 입마름이 줄어들거든요. 하루 물 양을 정해서 얼음틀에 얼려두고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목마를 때마다 마시지 말고 양치나 가글로 입안만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짠 음식부터 줄이시는 게 먼저예요. 짜게 드시면 몸이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갈증을 더 세게 만들거든요. 물을 줄이기 전에 짠맛부터 줄이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.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30분 간격으로 나눠서 조금씩 마시는 쪽이 갈증도 덜하고 몸에도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압니다. 근데 그 한 번이 다음 추석 때 몸을 훨씬 힘들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사실 여름철 신장 관리에서 물 못지않게 조심하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칼륨입니다. 왜 갑자기 칼륨이냐고요? 여름철 갈증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것들, 수박, 참외, 이온음료 이것들이 수분만 많은 게 아니라 칼륨도 같이 높거든요. 갈증을 풀려고 마신 게 물 관리도 흔들고 칼륨 수치까지 흔드는 거예요. 그래서 물 관리 못지않게 여름 과일이랑 채소의 칼륨을 얼마나 빼고 드시는지도 정말 중요해요.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. 이렇게 물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추석 받으시는 분들께 물이 짐이 될 수 있고 추석 전이신 분들께는 탈수가 신장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.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소변량과 부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물을 줄이기 전에 짠맛부터 줄이세요. 참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. 보양식이에요. 환자분 건 괜찮고 어떤 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다음 편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